아무래도 요즘 뭐 고용 정책으로 돈은 준비해주고 있긴 한데 그게 적당한 것 같아요. 고용 정책으로 돈을 준비해주는 거는 좀 까다롭긴 하지만 적당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취업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게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너무 취업자에게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상담이랄까?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명 한 명 소송이 대해주는 느낌이 없달까? 그게 좀 어렵겠지만 좀 약간 더 취업자에게 더 경제적인 것보다는 약간 더 알맞은 적성이나 이런 거 더 알맞은 거를 찾아줘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중소기업 하기 전에 정부에서 해주는 그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 지원해가지고 했었거든요. 이미 그 정부에서 그래도 생각해서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딱히 막 뭘 더 해달라는 그런 생각은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거든요. 근데 자기 직업군에서 필요한 정말 경험을 미리 쌓고 막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뭐 이런 쪽이 좋을 것 같다 하고 이제 알선은 해주시는데 약간 거기에 합격하기 위한 구체적인 스펙을 쌓거나 이런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청년이 전북을 말한다, 청년에게 들어봐 라는 주제로 전북에 정착해 살아가는 청년들과 함께 멍석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어제부터는 오는 금요일까지 현장 토론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청년 관련 미흡한 예산과 청년 수당 문제를 비롯해 이제는 청년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과 함께 청년 지원 정책의 허와시를 논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청년 정책도 비슷합니다.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카피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주의 남부 시장이 유명해지니까 전국의 모든 다 청년몰을 놓는다는 행위, 이런 행위가 어떻게 보면 전주 남부시장을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특색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오거든요. 뭐 청년 정책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는 총액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총 물량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 인구수가 40만이 좀 못 되거든요. 청년 인구가 한 44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 예산이 1조가 넘거든요. 청년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추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과별로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우선 나와 있는 건 한 22억 정도 되는데 싹 끌어봤자 100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량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 차이가 많네요. 예, 그리고 카피율이 너무 높다. 실제로 서울에서 성공한 청년 지원 사업을 지역에 갖다 놓는다 한들 그 인프라와 성격과 대상자의 특성이 모두 다른 상태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저희 늘 물음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물량 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인 예산과 청년의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농업 정책에 있어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청년으로서 일을 하기에 그런 약간의 소외감 내지는 예산 차별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유지혜 씨. 저도 이제 농부다 보니까 한 번씩 이게 접하기도 하고 농업에 관련돼서 많은 기사들을 찾아보는데, 뭐 정부 예산 뭐 오늘도 오기 전에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전라북도에서 뭐 농업 직불금 뭐 사상 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기사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기에 체감하는 거는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 이제 뭐 지금이야 어느 정도 뭐 그냥 진짜 풀칠보다 조금 더 그냥 애기 키우고 살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초창기 때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청년들한테 이제 막 기어 다니는 애한테 너 뛰어라라고 하면 그냥 너 하지 말라라는 거밖에 되지 않냐.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 준비를 하세요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안 돼라고 해버리면 그거를 누가 듣고 일어서겠냐라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 저도 뭐 정부 지원금을 안 받았다가 이제 저도 정부 지원금을 한 번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젊은 이제 행정에서는 당연히 절차라는 것도 필요하고 결과라는 걸 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지원 사업이 내려왔다. 예. 공고를 띄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접수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청년들이 무슨 담보가 있을 거면 청년들이 무슨 재산이 있을 거면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비현실적이고? 네.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저도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무담보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무너지면 또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성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 이게 뭐가 안 나오면 그래 너는 끝. 근데 받은 분이 또 받는 이유는 그분은 요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는 그분들한테 주는 게 솔직히 편한 거죠. 은행에서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향후 가치를 생각하고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의 매출, 전년도의 수익을 가지고 대출해 줍니다. 어찌 보면 청년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앞으로의 향후 가치를 바라보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절차도 까다롭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현실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그 지원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향이 더 많다. 그러면 해가 거듭날수록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청년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현실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뭐 여기 이제 공직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인사이동이 너무 많이 빨리 이루어지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떤 뭐 사업이 내려왔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걸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정보를 알아다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공무원들의 의지인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제 김제시에서 한 공무원의 의지로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의지가 없으면 솔직히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도 어떤 사업을 받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화가 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처음부터 요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희망 고문인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번 지원해 보세요. 해서 어떻게든 서류 맞아서 내니까 죄송합니다. 요건이 안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는 우리를 무시하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저는 오히려 그게 오기가 생기거든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했는데 그렇게 오기가 생길 만한 청년들이 솔직히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뭐든 다 좌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대로 청년들에게는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지금 실패해도 좋아. 근데 또 해봐. 이래야 되는 건데 한 번 실패했어. 그래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여기 김은충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에 태어나서 살고 있으면 아 그래 너는 이 지역을 지키고 되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패배자로 봐요. 아 수도권에 못 가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제안을 하셨어요. 너 나랑 농사 짓자. 오케이. 근데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했던 건 대학도 졸업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도 해보고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대학 못 나와서 농사 짓나 봐요. 그래서 저 대학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놀라세요. 왜 대학 나왔는데 농사 지세요? 취업을 못했나? 네.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 못하니까 농사를 지시나 봐서 저 직장 생활도 했어요. 그럼 직장 생활 했는데 왜 농사 지세요? 중국 유학도 갔다 왔어요. 왜 유학까지 갔다 와서 농사 지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실제로 하세요. 하신 말씀이 다 유지혜 씨 이야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농사 짓는데 어떤 절대적인 경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 네, 심해요. 정말 많이 심해요. 저는 근데 아까 공무원의 의지가 있어야만 청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기로 그래서 제가 더 준비해서 받았습니다.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의지를 가지고 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의지대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과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초년생인 우리 김현지 씨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네, 방금 아나운서 분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저도 저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되고 좀 더 교훈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제가 대표를 할 수 없고 저는 그냥 정말 얼마 안 된 신입 직원이지만 제가 맡게 된 업무에 있어서 더 알아보고 더 준비하고 열심히 제 업무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진짜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만 가지 일을 한 번씩 거쳐갈 수 있는 거지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시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한테는 이 일이 또 이 사업이 엄청 그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진짜 마음이 굳게 드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많이 변화하고 있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더욱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문화가 공무원 세계에도 세상에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말을 되게 어른분들이 더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갈수록 또 공직자의 뭐라고 해야 될까? 티오를 더 많이 낸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문화도 조금씩 차츰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영호 변호사가 되기 이전과 이후에 변호사님 하면서 이제 부르는 호칭부터 대우가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네. 행정에서도 농업에 임하시는 분들이 민원으로 오셨을 때 그런 바라보는 시각이 왜 의지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을 한다면 네. 직업에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민원인으로서 시민으로서 행정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시스템과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맞지만 또 거기에 더해서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더욱더 의지를 발휘한다면 그 정책과 시스템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스템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체감률이 안 올라가냐, 청년 정책들이 많은데. 저는 절대적으로 문화적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 그 소위 말해 청년층들은요, 정보를 찾아본다라는 문화가 우선 없어요. 우선 그 기성세대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정보가 모두 다 저희는 휴대폰을 통해 다 받아봅니다. 심지어 헬스장까지도, 독서실까지도 모든 예약 시간을 다 받아보는 문화에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는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뭐 행정이라든 다양한 데에서는 정보를 찾아야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청년들은 정책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의지로 보느냐 이럽니다. 많은 정책이 있는데 왜 청년들 안 와? 하는데 이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뭘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충분히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구축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살면서 꼭 한 번 동사무소 가야 됩니다. 언제 가야 되냐면 신분증 만들 때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때 개인정보 동의 받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청년 정책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언젠가는 중년 정책이 되고 노년 정책이 되는데 그 나이에 맞는 정책들을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변했고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는 그 시스템을 옛날 시스템 그대로 다 적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할 필요가 좀 있다. 지금 문화에 맞춰서. 행정에서 지원의 방향과 시스템 좋은데 이걸 받아들이는 청년 입장에서 보면,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괴리가 좀 있는 부분. 네, 전달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어렵지 않게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시스템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정책화하겠다 하는 논의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청년들의 또 세대적 특성하고 좀 맞물리는데요. 청년들의 세대적 특성은 사실은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니 근데 행정에도 연지 씨 같이 젊은 세대가 항상 어느 조직이나 다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인사의 분야는 다르지만 그 분야에 맞는 청년 세대가 함께 이런 회의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고 수렴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한 가지의 의견이 정책화돼서 예산까지 내려오는데 도장을 몇 개를 받아야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볼 때 10개 이상 받아야 됩니다. 10개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지방소도시에서 딱 한마디 하시거든요. 단체장 만나러 갈게요. 우리는 늘 행정 얘기할 때 민원의 원스톱 서비스 그래서 행정에 가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현실적인 괴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함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시간적인 좀 요소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좀 그런 문화적 차이가 좀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 뭐 사회적 인식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사의 칼질하고 요리사의 칼질하고
소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선의 차이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올바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선의 차이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청년들이 어떤 말 하냐면요. 서울 가서 라이더 하는 건 안 창피하답니다. 근데 지역에서 라이더 하면 친구 엄마한테 전화 온다. 배달 기사님을 라이더라고 이제 부르니까. 예. 네 아들 라이더 하더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데요. 대도시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인식이 이런 지방 소도시에서는 한지 걸로 다 알거든요. 마치 홍대 앞에서 노래 부르면 인기가 없어도 뭔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지역 대학의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시끄럽다고 하죠. 네, 뭐 하는 거냐고 하고 민원 나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컨텐츠를 공유하면서도 어디에 서울에서 하면은 문화가 되지만 여기서 하면 소음이 되는 거고, 서울에서 하면은 예술가가 되지만 여기서 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 같은 사회적 인식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인식이 청년들을 떠나게끔 만들어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거든요. 소득의 차이보다 더 큰 심한 차이가 사회 인식적인 차이. 이제 그 부분은 뭐 잠시 후에 또 네네네.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사실 이제 그 김은총 씨의 발제의 내용은 청년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라는 그 내용의 발제여서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농업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부조의 대상이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순서를 생각해 보면 이제 뭐 보조금을 주든 어떠한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건 노인 아니면 영유아 그 다음에 뭐 여성까지 왔다가 이제 한 트렌드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청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청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청년이 사실은 가장 뭐 그 돈도 잘 벌 수 있고 얼마든지 뭐 체력도 좋고 젊은 나이인데 왜 도움의 대상이 될까라고 여전히 이러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청년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 모순이나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제 초중고 시간 동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대답만 해야죠. 네네. 정답만 맞추면 네. 되고. 예. 그러니까 뭘 찾아볼 이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를 탐색하고 질문을 던질 힘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과거의 기성세대들의 사회는 그렇게 해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줄 서면 되고 그 시스템에 따라가고 동조하면 됐고 내 자리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미 그 시스템 안에서 자리는 다 찼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들이 은퇴한 자리만 노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다들 노량진 가서 공직 시험 보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밧줄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쪽에 뜻이 없고 다른 어떤 크리에이터나 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미 자기는 어린 시절에 20살까지 단교할 때까지 질문을 던질 시간도 없었는데 뒤늦게 질문을 던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30줄에 접어들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면 사실상 이미 사회 인식에서도 배척받고 패배자로 이미 낙인 찍혀 있고 그렇다고 변변찮게 또 다른 친구들 따라서 공식 시험을 준비한다? 이건 결국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그러한데 그런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서울 시스템이 그러한데 지역은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주만 교수님도 지역에서 용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누구 특출한 어떤 개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캐릭터와 색깔을 가지고 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 발디딜 틈이 없다는 시스템이 거죠. 서울과 지역이 같다고 했을 때 청년에 관한 방향과 속도나 이런 것도 지역은 좀 더 더디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계속 답습하지 않습니까? 일단 서울 스탠다드인 거죠. 서울 스탠다드로서 됐던 사업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성남과 서울에서 청년 수당 네네. 뭐 용어는 좀 다릅니다만 네네. 전북도 지금 청년 수당이 이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보니까 그 예술인 수당도 받는 바 있습니다. 최고 이번에. 청년 정책으로 전북에 청년이 뽑은 1순위가 전북형 청년 수당으로 뽑았어요. 청년 정책이나 지원은 보조금은 받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수당은 뭐 주기로 한 거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해당만 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순위로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당 같은 것들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는 보시는 건가요? 그것도 약간 뭐랄까 그냥 던져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버텨라는 느낌 정도. 나는 이미 더 내 기득권 세력은 확고하게 있으니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도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제스처는 던져야 되니까 너희들 이렇게 좀 줄 테니 조금만 덜 징징댔으면 좋겠어라는 느낌을 좀. 그럼 6분은 지금의 현재 직업 이전부터 시작해서 청년으로 전북에서 살아오면서 전북이나 14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보조금, 어떤 수당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신청해서 받았거나 아니면 주는 수당을 받아본 적이 그러면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런 걸 몰라서 못 받으신 건지 알아도 못 받으신 건지도 좀 궁금해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지원금 사업을 받아서 체험장을 지었는데 그 이제 청년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네.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정보를 찾아서 보질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문자가 오는 시절인데 우리도 솔직히 좀 변해야 될 필요성을 솔직히 저도 느꼈어요. 저도 이제 30대 중후반이 되면서 이제 청년의 그 시기를 지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꼭 뭐 공무원이 됐던 높은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자기가 세웠으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책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데 솔직히 공무원들도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농업인들이 있는데 저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면 그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네. 그런 비슷한 사업이 나오면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도 솔직히 좀 노력해야 될 부분 그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그걸 하려면 우리도 좀 노력해야 될 필요성을 좀 있고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지금 이제 청년 동부들에게 그 창업 청창농이라고 해서 월급 개념으로 나와요. 영농 정착직.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게 막 시도가 될 때 그 농림부에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할 때 저는 그거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청년 농부를 놓고 봤을 때 그 뭐 이제 막 3년 차까지 주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3년 차는 솔직히 받지 않아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건 3년 차 이상, 그러니까 5년 차, 7년 차가 저도 생각할 때 그 시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볼 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농업에서 청년 농부들이 유입되는 게 뭐 진짜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너 한 달에 100만 원 줄 테니까 시골에 내려올래 그러면은 혹시 내려오시겠어요? 안 내려와요.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돌아가냐? 종전에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후계농 이런 친구들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벌써 그 한국농수산대라는 데를 다니고 있어서 거긴 국립대다 보니까 벌써 1차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그 친구들이 다시 이제 가업에 뛰어들면서 독립 경영을 하면 그 친구들이 다시 또 지원을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순수 귀농하거나 순수 농업을 통해서는 네. 한계가 역시 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100만 원 받겠다고 내려왔는데 농사를 지을 때 그냥 몸만 갖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토지도 있어야 될 건데 토지도 또 이게 시골 분들은 외지인들에게는 잘 안 주시려고 해요. 임대 맞아. 네,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후계농 혹은 가업농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면 누구 집 아들이야. 그렇죠. 농수산대에 나왔어. 네네. 농사지로 왔어. 네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주위에 이제 농부들에게 물어보면 진짜 3년 차에서 딱 7년 차 이 시기를 잘 건너야 10년 차가 되는데 여기서 무너지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튼튼하지 않다라는 네. 거죠. 최정현 씨는 어떠세요?
같이 농사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 네. 저도 사실 정착 지원금을 안 받았거든요. 왜냐면 1년에서 3년 동안은 돈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귀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돈을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3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면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영농 정착 지원금은 이 3년이 지난 이후부터가 진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 전북형 청년 수당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게 지원 대상자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제조업, 그리고 중소기업, 정보통신업, 농업, 임업, 어업,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1년 이상 그거를 유지해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5인 이상 되는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는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급여 수준도 될 뿐만 아니라 5인 이하는 되게 영세한 곳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 대신에 어느 정도 그런 분들한테 더 줘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힘든 데서 일하다가 그냥 나 그냥 그만둘래 이런 일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 활동을 증명받은 청년인데 이런 거 증명받기가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슨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런 큰 전시에서 전시를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솔직히 저희가 기획전 같은 거는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예술인이거든요. 근데 어디 뭐 공모전에 해서 무슨 상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아까 뭐 되게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수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올바른 수치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전북형 청년 수당의 이 지원 대상자를 조금 늘려야 될 필요는 있다. 수정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지금까지 페트롤 전북 멍석 토론 청년이 전북을 말한다. 청년에게 들어봐. 현장 녹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